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들 보내셨죠? 꽃놀이들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야외 일요일날 갔더니 야, 이게 진짜 봄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화창해지고 어찌 보면 야외 활동이 많아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너무 많아서 기운은 조금 덜 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십시오. 모든 투자도 생활도 기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프리장에서 조금 내려가네요. 나스닥. 약발이 좀 떨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일주일 전엔 약발이 FOMC 금리 인상 발표에 약발이 엄청나게 먹히다가 또 떨어져 가는 거죠. 또 새로운 호재를 시장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찾는 거 아니죠. 이렇게 약간은 언론 플레이로 만들어지는 시장이 아닌가 늘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주부 시청자님들은 최소한 좀 덜 피곤하게 하시도록 저는 방송 만들 때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신문기사 잠깐 보고 갈게요. 예고된 빅스텝 금리 인상, 신흥국은 실질 부채 상승으로 치명상 입을 수도. 자, 우리나라도 어쨌든 신흥국에 들어있고 중국이 요새 타격 많이 입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 신흥국이 어렵다는 건 결국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이 충분히 좋냐? 뭐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미 연준 0.5포인트 금리 인상. 아니 뭐 0.25면 다행이다. 이래놓고는 이제 대놓고 0.25를 시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연내에 0.5를 4번씩 해야 된다. 연말에 2.5나 3%는 돼야 인플레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대놓고 이런 얘기 하네요. 공매도 하려고 마음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사들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좀 대비하자고요. 네. 미 경제 지표 앞두고 짙은 경계 심리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그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뉴스를 이런 시기에는 너무 듣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귀를 닫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 차트를 보고 주가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알 수 없지만 오르면 올랐나 보다, 내리면 내렸나 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 계획만 잘 세워져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그렇게 당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고 아야 너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미리 팔아놓고 어떻게 해요? 손해 보는 거죠. 수익을 최소화, 수익이 아주 쭈그러들죠. 쪼그라들고 그리고 바닥에서는 야 이제 더 못 오를 것 같아. 그래서 패닉셀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계획, 매매 계획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블랙록 전 세계 최고의 운용사죠.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뉴스들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릭 라이더, 블랙록,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 현금 비중을 높이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조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UBS 이사인 아트캐신 월가의 전설이신데 뉴욕 증시 조만간 또 시험대 오를 것 뭐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파의 연준 정책 그리고 우크라 전쟁의 완벽한 콜라보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많은 양을 매수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소량씩 따라가시는 거고 당연히 많이 내릴 때 사게끔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 우리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뉴스 쫙 나오다가 갑자기 또 확 올라가면 안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적당한 비중만큼을 사시게끔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TQQQ, SOXL 큰 실수만 막는다면 결국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그 큰 실수가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하락기에는 주가 빠지면 물 탈 생각하는 당신 시장에 겸손하라. 저도 늘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물은 타야죠. 그런데 어느 만큼 타야 됩니까? 제가 피해보지 않을 만큼, 제가 죽지 않을 만큼 물을 타야 됩니다. 주식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은 고스톱이 아니라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주식을 하시는 초보분들은 오르면 따라 붙고 내리면 끝까지 이제 고를 하시죠. 그러다 이제 크게 한번 되어 보시면 아 무섭다. 근데 한번 그렇게 뒤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거의 뭐 계좌 반토막이 나버리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음에는 200%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실력이 한 번에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으시겠다 마음 먹으시는 건 좋은데요. 조심스럽게 내 수준만큼 내 실력만큼 먹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 안 되죠. B2 지금은 절대 B2 하실 시점이 아니죠. 상승장에서는 B2는 가능합니다. 당연히 레버리지 쓰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경기 여건 너무 안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수익을 주식도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데 내가 낸 대출마저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양쪽에서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B2는 지금 계속 좀 줄이십시오. 반등했을 때 줄여 놓으시는 게 훨씬 낫고 1년만 투자하실 거 아니다라고 마음 먹으세요. 10년 꾸준히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빚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TQQQ, SOXL은 레버리지인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추천은 안 드리는 이유입니다. 레버리지는 어쨌든 위험하니까. 근데 최대 위험은요, 우리가 말하는 괴리율도 아니에요. 이거 자 33% 나스닥이 빠졌을 때 TQ가 마이너스 99 되는데 말씀드렸죠? 중간에 계속 분할 매수 해주시면 마이너스 99 안 가잖아요. 1000만 원으로 뭐 1억으로 시작했어도 바닥에서 1억 더 늘 돈만 있으면 마이너스 50% 만들고 기다려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하락, 물론 주가 하락이 위험인 건 맞지만 뭐 계속 오르는 주식 없잖아요. 당연히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야 저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이건 실력에 따라서는 분명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번 하락 구간에 뭐 제가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도 드렸겠지만 그래도 50불 때 안 잡으시고 40불 때 방송 듣고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독자님들도 한 달 지나 보고 있는데 정확하셨네요. 이런 분들은 SOXL 20불 8불 때, 그 다음에 TQ는 40불 때 제가 이전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또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하고요. 저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라 막 이렇게 제 개인적인 감정 많이 섞지 않고 좀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퀄리티 높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퀄리티 안 높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정확한 얘기 해드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은 죄송합니다. 이거 회사에서 이 댓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뽑기가 좀 어려워서 대신에 정확한 뷰, 가격대와 범위 이런 것들 안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2주 전에도 정확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구독하시는 시청자님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정확한 가격대, 뭐 신이 아니니까 몇 불 정확합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범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는 말씀 드릴 테니까 다른 방송들에서 멘탈 케어 하시고 제 방송은 보시면서 아 저가 구간이 이쯤에서 형성되겠구나 하고 그 내비게이션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Q 예전에 43달러 그때 얘기 드렸던 건데 보셨었나 봐요. 그리고 2주 전에 그 가격이 지금 와 있을 줄이야 이렇게 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TQ나 SOXL은 패닉 세일이 또 최대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왜 10% 마이너스 났을 때 우리는 3배 마이너스 30, 그럼 마이너스 20% 났을 땐 마이너스 60까지 가니까 아무래도 패닉 세일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패닉 세일을 막을 수 있는 건 당연히 현금입니다. 현금 보유 충분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때 절대 위험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 더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근데 최대의 적은, 최대 위험은 바로 이겁니다. 현금 고갈.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건 이건 정말 내 목을 조르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아무리 상승장이라도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현금 보유량을 갖고 계시니까 우린 그럼 어떤 실수만 안 하면 됩니까? 바로 현금이 고갈되는 실수만 하지 않으시게 자산 비중을 항상 지금은 현금 30%에서 50% 사이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거는 확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올려드린 SVIP 매매법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과거 5년 동안 백데이터를 제가 다 했었고, 실제적으로 18년도, 19년도에 그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도 수익 다 낸 방법입니다. 자, 2개의 계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1개 계좌는 스윙 계좌입니다. 단기로 운영해서 수익 내고 나올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장기 계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좌는 어디서 매수하신다고요? 검정색 선입니다. 검정색 선. 근데 그 1, 2번 계좌가 다 이렇게 S밴드의 요 하늘색 라인하고 파란색 라인에서 매수를 합니다. 왜? 싸니까요. 여기가 저가 부분이니까 싸니까 사는 거고요. 여기 파란 구간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요 파란 구간에는 1번 계좌만 팝니다. 왜? 단기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2번 계좌는 다 파는 게 아니고 수익만큼만 파는 거죠. 수익만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파란색은 1번은 전체 매도, 2번은 수익만큼. 그리고 여기 다시 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1번은 전체 매도, 2번은 수익만큼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어떤 구간이 오고 있나요? 49.7에서 52에 1번 계좌를 재매수하실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십자도지 이후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도지 이후에는 뭐 아니면 돈데, 이렇게 올라가든 떨어지는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어쨌든 방향은 아래쪽으로 살짝 잡았죠. 이전 차트들에서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한 번 꺾이면 어쨌든 내려오잖아요. 하락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보통 꺾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그냥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다시 상승한다면 좋지만, 지금 추세상으로는 여기 60일 이평선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분홍 라인 다 위쪽에 있고요. 제일 위험한 300일 이평선이 있어서 얘를 뚫으려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호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미국 상황에서 어떤 호재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살짝 지금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경우엔 요 49.7 요때까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그래 놓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때를 1번 계좌 스윙 계좌에 우리가 채우는 시기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땐 세컨 계좌는 여기 빨간색 원에서 5일 연속 매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스윙 계좌는 검정색 원에서 3일 연속 매수. 그러면 여러분 VIP 매매법을 지금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분들은 2개 계좌 바로 준비하시고, 혹시 한 개만 갖고 있다고 해도 어차피 그게 1번 쓰면 되니까요. 요때 오시면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오면 3일 연속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는 게 꼭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는 건, 물론 반등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라 저는 별일 없으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시장이 그렇게 형성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차트는 자 12월 FOMC가 요때쯤 발생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괜찮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도 혹시 불안하니까 이렇게 내려왔었다가 그때도 한번 이렇게 쇼커버링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이렇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가 좋을 때가 조심해야 될 땐 맞습니다. 여기 우리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나쁜 분위기 아니고 뭐 지금 엄청 또 나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슬슬 언론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저는 조금 기분이 별로여서 조심하자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 보도 믿을 거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여기 보시면 동일합니다. 지금 그 S 시그널이 요건 좋아요. S 시그널이 바닥에서 지금 살짝 틀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S 시그널이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일부 조정 받았다가 여기 보라색 라인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분 하락을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TQ의 일봉입니다. 일봉이고 요 밑에는 저 90분 봉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늘려놨냐면, 자 보세요. 앞으로 SVIP 매매법을 좀 아시려면, 실천을 하시려면 S밴드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아셔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일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파란색 라인이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자 2번 계좌나 1번 계좌 여기 닿으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선 요 하늘색 라인 볼게요. 하늘색 라인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쯤 왔을 때 사겠죠.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번 계좌는 3일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셔도 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사도 되겠죠. 그래도, 예, 평균적으로는 뒤에 걸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 딱 닿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3일 연속 사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가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욕심 안 부리셔도 돼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데이 LOC 매매법 걸고 주무시라고 가격표까지 다 드리잖아요. 그렇게 수량만 맞춰서 걸어 놓으면 사집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왔을 때, 자 여기는 확실히 안 닿았는데 여기서 닿았겠죠. 여기서 닿았을 때 사고,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떡하냐? 사는 겁니다. 그냥 그냥 평균 단가로 사는 거고, 만약에 이때 운 좋게 내가 차트를 보고 있었다, MTS를 보고 있었는데 우와 너무 떨어졌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이게 유시점인데 이렇게 팍 떨어지면 여러분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그때 가면 더 떨어질까봐 겁나서 아마 매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올라갈 거라고 저도 이때 장 보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는 생각은 못했어요. 할 수도 있겠다 했지만 그때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조금밖에 안 샀거든요. 근데 그리고 데이 LOC 매매법 걸어놓고 잤단 말이죠. 근데 많이 안 사졌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때 정말 사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실력이 높아지거나 배짱이 좋아지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기서 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서, 이유는 지금 어쨌든 그거보다 높은 가격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똑같이 가다가 여기 또 닿았죠? 그럼 여기서 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어쨌든 저점 가격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가격이 닿진 않았는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더 사는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걸 알려드리는 거냐? 이런 타이밍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저가 매수 되면서 매도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매도 타이밍은 왔어요. 여기서 1번 계좌 같은 경우는 거의 분홍색에 닿았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가서 팔면 안 됩니까? 파셔도 되지만 그렇게 욕심 부리실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 샀으면 어때요? 수익이잖아요. 그럼 뭐 내가 60달러에 파나 62달러에 파나 인생 크게 안 바뀝니다. 스윙 계좌는 우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안 팔고 내가 좀 더 좋은 가격대를 기다리다가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드리는 가격대에서 좀 편하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랑 사실 아래 거 차트는 똑같이 흘러가죠.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생긴 모양 다 똑같이 흘러가는데 시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 닿는 영역이 달라요. 일봉에선 요 하단에서 어디가 닿았나요? 여기 파란색 선이 닿았죠. 그런데 90분 봉에서는 이걸 벌써 뚫고 내려갔죠. 그래서 90분 봉이 더 빨리 나와요. S 시그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짧은 걸 쓰는 이유가 이게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인지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는 기다렸다가 해야 돼서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하기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먼저
빨간색이 닿았죠. 90분 봉에서. 그럼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봉에서 보면 아직 이 보라색 선, 자 여기는 빨간색인데 여긴 중간 라인까지밖에 못 갔죠. 그게 시간 스케일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고, 좀 시간을 빠른 걸 쓰는 게 이렇게 매매할 때는 유리하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시그널도 활용을 매도하실 때 좋습니다. 이걸 꼭 하세요. 사용하셔야 되고, 자 TQ가 90분 봉에서 보겠습니다. 90분 봉에서 보면 지금 프리장에서 이 상태가 됐어요. 제가 S시그널은 그 영상 하단에 보시면 그 주소랑 다 링크 걸어 놨습니다. 어플에 설정하는 법 다 걸어 놨으니까 하시고요. 자 21선 깨고 내려올 때 매도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딱 걸려 있죠. 그러면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죠. 그럼 여기서 일부 매도하시는 거예요. 수익 나신 분들은 여기서 내가 한 2개 정도, 10개 정도 매도하시고 싶은 만큼 매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갔는데 61선도 깨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또 매도를 하는 거죠. 61선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럼 오늘 내가 30개를 팔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5개 파시고, 그렇죠?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 5개 파시고, 만약에 더 내려가서 51, 여기 50달러인 221선까지 뚫고 내려간다. 그럼 이때는 하락이 더 커질 확률이 크니까 여기서 20개를 다 매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30개를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수익을 내가 더 내고 싶다. 그럼 이런 거죠. 10개, 10개, 그 다음에 10개는 기다리고 있다가 매도가 되든, 아니면 데이 LOC 매법에 제가 드린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게끔 걸어 놓고 주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30분 봉에서 보면 이게 조금 더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이격이 떠 있죠. 근데 30분 봉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봉 보고 그냥 지금 매도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여기 221선 자체가 54에 있고 얘는 49 정도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시간 텀입니다. 그래서 빠른 거를 하시면 더 빨리 방향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시그널 자체도 30분 봉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확 붙어서 이제 곧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근데 90분 봉에서는 아직 꺾일 흐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봉 보고 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매수가 된다 생각하시고, 저는 그래서 추천은 30분 봉은 매도하실 때 쓰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120분 봉 쓰셔야 된다. 120분 봉하고 1봉의 요 매수 시그널을 보시고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데이 LOC 매매법 가격표 드립니다. 그래서 TQ는 지정가 매수 54.8, 53.2, 51.5에 원하시는 수량 하시면 되고요. 아직 검은선 안 왔으니까 그 중간에 1차 매수 가격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꼭 사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서 사셔도 되는데, 이거는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사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지금 마이너스 영역대여서 조금 물을 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걸어놓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LOC 매수는 요 3개 가격대에 해 놓으시면 아마 지금 사고 싶은 분한테는 훨씬 유용한 가격대가 될 것이고요. 지정가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내실 분들은 여기다가 매도 걸어놓고 주무시면, 만약에 오늘 내려갈 것 같다가 그냥 확 위로 쐈다. 그러면 수익 실현 되겠죠. 근데 구간이 조금 넓으니까 이 중간 가격대에서 매도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냥 이익 극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Q하고 TMF 전부 다 SQQ까지 다 드렸으니까요. 이제 그냥 요 가격표 보시면서 나중에 SVIP 매매법 하실 때도 이 데이 LOC 매매법 쓰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쳐다보면서 산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 주문을 활용하든 아니면 데이 LOC 매매법을 활용하든 하셔서 이제 좀 편하게 TQ를 운영하시고요. 앞으로 저도 한 3년 동안은 회사에서 이런 것들 운영해 갈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격대 가이던스 가이드라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당연히 상승을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